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370조 양도소득 금액과 과세 표준에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책을 잠깐 볼까요? 거기 양도소득세의 과세 표준 계산 구조 나와 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차장근기 과세산 해갖고 제일 먼저 뭐죠? 양도소득 금액. 자, 양도소득 금액 어디서? 양도차익에서 뭐 차감한 거죠, 여러분?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 다음에 양도소득 과세표는 양도소득금에서 못 차감한 거다,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 자, 2번 분류과세 별표 하나 정도 좀 표시합시다. 분류과세 별표 하나. 그래서 양도소득이란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이라는 과세표준과 동그라미 뭐예요, 여러분?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뭐란다, 여러분? 분류과세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양도책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요 양도책이 계산이 되면 요 양도책에서 차감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가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양도차익입니다. 양도차익. 양도차익이 정확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양도차익이 틀려버리면 아무리 나머지 정확하게 계산해도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도차익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양도차익이 나오면 이제 여기서 뭘 차감해라고 여러분? 장기보유 특별공제 차감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나온 금액을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처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을 뭐란다고? 양도소득 금액. 요거는 용어야. 용어니까 소득세법상 용어니까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 거죠. 뭐 이해가 아니라. 근데 우리 소득세법에서 이렇게 뒤에 금액이 붙으면 자,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말과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과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금액이 붙으면 이거는 과세가액으로 확정된 가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도처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을 뭐란다고요,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 외우시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거죠,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저는요, 올해 꼭 나올 것 같아요. 개별 문제로 충분히 나올 것 같고, 만약에 개별 문제 못 나오면 종합 문제를 통해서도 보기 지문 하나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정리합시다. 그럼 특별 공제에서 우리가 정리할 거 뭐 크게 2개 내지는 3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공제 대상이죠, 뭐. 공제 대상. 누구한테 줄 거냐는 얘기죠. 특히 얘는 명색이 그래도 무슨 공제, 여러분? 특별 공제잖아, 특별 공제. 그러니까 특별하게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공제되는 거니까 공제 대상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저는 항상 세법은 이거야, 결론. 그래서 얼마야? 이게 바로 공제 금액인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뭐. 공제 금액. 그래서 저는 공제 금액이 더욱 중요하다. 별표 3개. 공제 대상이 별표 2개라면 뭐 공제 금액은 별표 3개로 볼 수도 있죠. 조금 이제 범위를 확대하면 이제 우리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장기 보유 3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데 이때에 저 보유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보유 기간에 대한 계산에 관련된 규정. 이거는 뭐 별표 하나 정도만. 자, 이렇게 크게 3가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인 중에는 다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안 잡아도 개별 요건, 개별 규정 하나씩 봐도 돼. 근데 이게 주관식 시험이면 항상 틀을 잡아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틀을 잡는 이유가 보통 2차 공부할 때는 이렇게 틀을 잡고 여기다 하나씩 갖다 메꿔놔야 돼. 그래서 전체 구조를 못 잡으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저도 여러분한테, 근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한테 강의할 때 항상 먼저 틀을 잡아라. 틀을 잡아놓고 그 틀 안에서 하나씩 접근해야만 나중에 또 지나가다 다시 리필할 때 속도가 빨라진다고요. 그래서 꼭 좀 잡는 습관 잡으시고, 틀 잡는 거 습관 들이시고요. 자, 그러면 갑시다. 공제 대상. 일단 결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은 2가지입니다. 2가지. 첫째 뭐죠, 여러분? 다시는 토지나 뭐 건물. 뭐죠, 여러분? 부동산이죠. 예. 첫째, 부동산에 한해서만 해준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오로지 부동산. 그럼 부동산 이외에 우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죠? 그 다음에 기타 자산, 또 주식, 또 파생상품, 이런 거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 적용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죠. 오로지 뭐마냐? 부동산, 토지나 건물이죠. 왜? 특별하게 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공제해 주는 거니까 토지나 건물에 안에서만 특별히 해주겠다는 얘기다. 근데 여러분 여기 써져 있어. 뭐라고? 장기보유.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요 용어에서 주는 의미를 가지고 연결시키는 것도 요령이라는 얘기죠. 아, 장기보유네?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 다 아시는 거죠, 뭐,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뭐.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죠. 까먹기 전에 빨리 봐야지. 이거 얼마 못 가잖아. 다음 주에 뭐 도로? 예? 그럴 텐데. 자, 자꾸 반복이죠, 뭐. 그래서 3년 이상 보유, 3년 잡으셔야죠. 자, 근데 공제 대상은 반드시 여기서 시비 걸 거예요. 다만, 저 조건 충족했더라도 안 해주는 경우가 또 역시 두 가지죠. 첫째 뭐죠, 여러분? 미등기 양도, 그죠? 양도소득세 제일 나쁜 놈이야. 미등기 양도. 둘째, 요 겨울에 이제 여러분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거죠. 뭐죠,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자가 되어서 다주택자가 돼서 누진세다 뭐 할 때 할증 과세 때 10% 또는 20% 할증 과세되는 애들. 누진세율에다가 10% 또는 20% 할증 과세되는 다주택자죠. 얘들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외웠어. 미등기 양도 안 해줍니다. 둘째,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자가 돼서 누진세다 10% 또는 20% 할증 과세가 되는 다주택자들 장기보유 특별 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열심히 외웠어 이거. 완벽하게 외웠어. 근데 시험에는 뭐라 그랬냐면 자 지금 양도한 것이 비사업용 토지다 그랬어요. 뭘 양도했다고요? 비사업용 토지요. 물론 3년 이상 보유했고요. 등기됐답니다. 그럼 얘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제 이런 데서 문제 틀린 분이 계셔요. 자, 제외 대상은 딱 두 가지야. 그러면 이건 지금 제외 대상이 아니야. 제외 대상 아니잖아. 그 토지는 어쨌거나 앞에 여러분 요거 신경 쓰시면 요것 때문에 혼돈이 야기되면 안 되는 거죠. 어쨌거나 토지인데 비사업용 토지는 있다 없다. 제외 대상에 없죠? 그럼 그냥 공제 대상이 토지에 해당하는 거 안 하는 거? 하는 거죠. 해준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였다냐. 그러면 굳이 제가 비사업용 토지 시비를 거는 이유는 뭐냐? 예전에는 안 해줬어요. 여기 2016년도로 넘어서 공제를 해주고 그전엔 글자대에 무슨 토지니까 빚자 들었잖아. 나쁜 놈. 안 해줬다고. 그러다가 어쨌거나 토지로서 3년 이상을 벌던 취지에 맞게 해주겠다. 그래갖고 2016년부터 개정되면서 공제 대상에 편입이 되니까 종전에 제외 대상이 얘가 있었어. 제외 대상이 있었어. 비사업용 토지 안 해준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 삭제가 됐으니까 제외 대상에서 삭제가 됐으니까 다시 어디로 가는가? 적용 대상. 그래서 요거 체킹해 두시고요. 요거 말고 또 하나가 있죠? 뭐? 조합원 입주권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양도소득세에서 조합원 입주권, 우리 과세 대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 입주권은 단순한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택으로 봅니다. 그렇죠? 주택.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는 것은 입주권 자체로 장기보유 특별 공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뭘 양도한 걸로 봐서 주택을 양도한 걸로 봐서 해주는 거야. 주택을. 주택이니까 부동산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는 오는 거죠. 다만 조건이 있죠. 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사람이 누구냐를 봐야 돼. 이 조합원이 당초 조합원이냐 승계 조합원이냐. 즉 조합원으로서 취득했을 때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했을 때 이게 같은가 다른가? 다른 거죠.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되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나는 뭘 받은가? 입주권을 받죠. 그럼 그건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거니까 이때 이 조합원은 뭐야, 여러분? 당초 조합원, 조합원이 양도하는 걸 말하는 거죠. 반면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걸 양도한다. 그러면 이때는 누구를 말하는 거고? 승계조합원이 양도하고, 그래서 승계조합원이 양도할 때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셔야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준다. 그럼 이거죠? 주택을, 갑이 뭘 갖고 있는데?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뭐로 바뀌어버린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바로 누가? 갑이
이 원 조합원으로서 뭘 받아서 입주권 받았죠? 근데 갑이 요거를 나는 도저히 입주할 능력이 안 된다. 을한테 뭐 해버렸어? 미등기 전매하는 거죠. 미등기 전매. 그러면 갑이 최초로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권을 누구한테 양도할 때는 입주권한 을한테 양도할 때는 이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고 여기는 있고 을이 그걸 또 입주를 안 하고 다시 누구한테 병한테 다시 전매했다. 그럼 이때는 을은 받을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을로서 딱 몇 번만 한 번만 누가 양도할 때 당초 조합원이 양도할 때만. 그래서 시험에 요거 물어볼 수 있죠. 조합원으로 또 취득한 건지 조합원으로 취득한지 꼭 확인하는 습관 되시고요. 두 번째, 자 원조합원이 양도했더라도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 전액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양도 차익 전액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바로 사업 시행 계획인가 전 양도 차익으로 한정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꼭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요 조합원 입주권은 아직 개별 문제로 답으로 물어보질 않았어. 이거는 위에 거는 다 물어봤는데 아직 안 난 게 조합원 입주권이야.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출전 입장에서 이건 아직 새롭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문제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할 사항은 조합원 입주권 양도했을 때는 입주권 자체를 양도한 걸로 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뭘 양도한 걸로 봐서 주택을 양도한 걸로 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되 원조합원이 양도할 때만 해주는 거고 승계조합원이 양도할 때는 공제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걸 잡으시면 되죠. 자 됐어요. 이제 공제 금액 값이다. 역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 얼마야? 그래 얼마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게 중요한 거죠 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 계산합시다. 어떻게 계산하죠? 얘는 뭐에다가 양도 차익에다가 뭐 곱하는 거죠? 보유 기간에 따른 뭘 곱한 거죠? 공제율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 계산 요소 몇 가지 여러분? 양도 차익 곱하기 보유 기간에 따른 뭐 여러분? 공제율이죠. 그래서 계산 요소 몇 가지예요? 두 가지. 근데 과거에 출전에 장난쳤던 게 바로 요거죠. 뭘 장난치냐? 자, 여러분 우리 봐요. 지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뭘 계산한 다음에 나오는 거죠? 양도 차익을 계산한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항상 어디서 빼는가? 양도 차익에서 빼죠.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항상 뭐를 기준하는가? 양도 차익을 기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한 거죠. 그랬더니 이걸 출전에 살짝 바꿔. 양도 차익을 살짝 뭐로 바꾸냐? 양도 가액으로 바꾸질 않나? 그 다음에는 이걸 또 뭐로 바꾸지 않나? 취득가액으로 바꾸지 않나?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양도가액도 아니요, 취득가액도 아니요,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빼면 뭐 여러분? 양도 차익. 요 놈에다 공제를 곱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첫째, 일단 양도 차익을 기준하는 거지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기준점이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공제를 보셔야 돼요. 공제율. 공제율은 양도 물건이 뭐냐에 따라 달라진데 일반적인 원칙과 예외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원칙과 예외. 원칙은 일반적인 경우 이 공제 대상이면 다 해주는 일반적인 경우와 예외적으로 딱 누구일 때 안에서 뭐 여러분 1세대 1주택일 때 벌써 얘는 예외 냄새가 나 안 나? 펄펄 나잖아 얘는. 어머 얘 뭘 받아야 하는 앤데 1세대 1주택 3년 이상 그 무슨 요건 충족했어? 비과세 요건 충족했죠. 근데 얘는 비과세를 받았다는 얘기야 못 받았다는 얘기야?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물어봐야지. 야 1세대 1주택아 너 3년 이상 벌써 원래 비과세 대상 아니냐? 응. 근데 왜 여기 와 있니? 나 비과세 못 받았다. 뭘 잘못했는데? 늦게 왔어. 늦게 와서 못 받았대. 아, 이걸 어떻게 뒷수습하나? 예. 자,
비과세를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아시죠? 1세대 1주택 2년 이상을 보유했어도 비과세 요건 충족해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더랬죠. 주로 투기성 거래. 첫 번째, 미등기 양도. 양도세 제일 나쁜 놈이죠. 근데 미등기 양도면 아예 특별공제 대상 제외되는 거죠? 제껴. 둘째 뭐죠? 허위신고. 이중계약서 썼잖아. 그럼 이중계약서 쓰면 1세대 1주택 2년 이상을 보유했어도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고 과세하는 거죠. 근데 몇 년 보유했으면 3년. 그러면 너는 특별히 따로 해주는 거죠. 또 뭐가 있었죠? 그 유명한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 완벽하게 갖췄는데 무슨 주택이니까? 고가주택이냐 비과세를 못 받죠. 과세하는 거죠. 이때 주의할 건 고가주택 과세는 무슨 계산? 안분 계산이 딱띵하고 떠올라야 돼 무조건. 그런 놈들이죠 뭐. 그럼 너희들은 남들 비과세 받을 때 비과세 받았으니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으니까 치근한 마음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남들보다 어떻게 했다? 더 적게 더 많이 해줄게. 남들 비과세 받을 때 못 받았으니까 남들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좀 더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보유 연수 곱하기 1년당. 자, 올해 개정이 돼서 몇 프로? 2%. 작년까지 3%였다. 올해 인하됐어. 인하. 그런데 최대는 몇 프로까지만 해준다고 그러면 30%까지. 작년까지 똑같은 거죠. 그럼 작년 기준 하면은 1년당 3%에서 최대 몇 년까지 말했는데 10년이 돼. 요거를 지금 공제를 약간 낮춰주고 공제 기간을 연장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2%니까 1년당 2%대 몇 년까지 가는가? 15년까지 가는 거죠. 15년. 어쨌거나 최대 얼마야? 30%까지. 양도 차익의 30%까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최소 70% 이상 내라는 얘기죠. 양도책이 최대 몇 프로까지 공제해줄까? 30%까지 공제해줄까? 최소 그러면 거꾸로 몇 프로 이상은 70% 이상은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누구면 1세대 1주택인데 비과세 못 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때 너희는 남들보다 많이 해줄게. 몇 프로? 8%죠. 8%. 아주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해줄게죠. 왜 많이 해주니까? 비과세 못 받았잖아. 불쌍하잖아.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그래요. 안 된 사람은 또 측은하고. 그래서 8%죠. 근데 여기 역시 무제한으로 가진 않고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그럼 여기는 80%는 몇 년이야? 10년이죠. 10년. 그럼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큰 거야. 양도책이 몇 프로 까는 거야? 80%를 까요. 80%. 그러면 몇 프로 하는 거야? 양도책이 20%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실무 나갔을 때. 고가주택일수록 반드시 몇 년 이상 보유 양도해야 돼?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10년 이상 보유. 이 조건 충족해야 돼. 그러면 어차피 고가주택이니까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잖아. 그러니까 강남에 뭐 타워팰리스 63평짜리 아파트 또 뭐 압구정동 현대 뭐 비싼 25억짜리 30억짜리 35억짜리 아파트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이 적게 나와요. 몇 억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이렇게 몇십억짜리 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이 적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뭐야? 이거죠. 1세대 1주택 몇 년 이상 보유 양도하면 10년 이상. 그러면 여러분 강남 저기 압구정이라든지 강남 타워팰리스 이런 옛날에 분양받아서 이미 몇 년 지난 아파트는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는 이미 양도책의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엄청난 혜택인 거예요, 이거. 특히 고가주택일수록 혜택 폭이 큰 게 바로 이거죠. 클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잖아. 이해하세요? 양도 차익의 80%까지 공제니까 차익이 크면 클수록 공제된 금액이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커지죠. 그러니까 혜택을 더 받죠. 고가주택일수록 혜택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규제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조금 실망했어. 난 좀 더 센 규제를 할 줄 알았는데 어떤 규제냐? 내년 2020년부터 양도를 할 때는 2020년 이후부터 양도할 때는 이 80%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추가합니다. 80%를 받기 위한 추가 조건이 들었죠. 그 추가 조건이 뭐냐? 이거는 올해 시험에는 안 나와. 올해 규정에는 아니니까. 몇 년 이상? 2년 이상 뭐 해야 돼, 여러분? 거주해야 되죠. 거주.
요게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 뭐 그렇게 크게 큰 조건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아니죠. 거주를 못한 사람은 큰 조건이죠. 뭐 한 사람? 임대 준 사람. 사실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셔갖고 저한테 주분이 오전 강의 끝나고 점심 먹고 나서 이따 점심 후에 좀 교수님 편할 때 좀 개인적으로 물어볼 게 있는데 좀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편할 때 물어보겠다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 쉴 때 질문하면 난 별로 안 좋아해.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핸드폰도 봐야 되고 막간 이용해서 이것도 해봐야 되고 창도 봐야 되고 할 일이 많아. 쉬는 시간에도. 근데 쉬는 시간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래서 오세요 그랬어. 그래서 왔어요 그분이. 그분이 어디 계신 분이냐면 왕십리에 성수동이지 이제 성수동에 재건축 대상이 되는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10몇 억짜리 아파트가 됐어. 자, 근데 그분은 그 주택을 지금 임대를 주기만 했고 자기가 본인은 거주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조합이 승인난 거야. 조합 승인한 게 이제 조합 승인났단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돼서 재건축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는 최소 8년 이상을 바라보더라고. 그쪽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단계를 진행해서 재건축 주택이 완성될 때까지는 최소 8년 이상 걸리지 않겠나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까지 이걸 갖고 있겠다, 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는 얘기야.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조금 원하는 대로 나오면 팔고 빠지겠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야? 거주를 안 한 거죠, 거주를. 그러면 올해 양도하면 올해까지 2019년 말까지 양도하면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는데 80%. 근데 지금 보유한 건 3년인가 밖에 안 됐어. 그러면 그래도 몇 프로야? 3년 보에서도 24%죠. 근데 이걸 내년에 양도하면 몇 년 돼? 6%밖에 안 되죠. 올해 양도하면 3년을 보했었다 가정했을 때 내년 더하면 4년 뭐 이렇게 하여튼 3년 가정했다 보면 3년이면 지금 1세대 1주택이니까 요거로 하면은 몇 프로까지 가고 24%까지 공제받는 거죠. 양도차익에. 그럼 이거 6억에서 하고 지금 15억 원이니까 양도차익이 얼마야? 9억 원이죠. 9억 원이잖아. 그럼 9억 원이 24%하고 9억 원이 6%는 게임이 다르잖아. 그래서 내년에 양도하면은 6%밖에 못 받는 거죠. 내년 이후에 양도하면 2%로 가니까. 이해하세요? 근데 올해 말까지 하면 요걸 적용받으니까 24%까지 내년 이후에 양도할 때는 일로 간다. 뭘 안 했으니까? 거주를 안 했단 말이야, 거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홀딩하는 게 낫냐? 아니면 올해 안에 팔고 빠지는 게 낫냐? 저는 그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팔고 빠진다. 아니면 계속 유지하면서 시세차를 더 먹고 공제를 장기부 특별 공제를 적게 받는다. 어떻게 할까요?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돼서 2년 이상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들어가라고 했어요, 차라리. 2년 이상 들어가서 아직 기간이 남으니까. 기간이 남으니까. 그래서 시댁에서 나오는 명분도 있고. 왜 그걸 이용 안 하냐 그랬더니 합법적이잖아. 시댁에서 나오는 합법적이잖아. 그런 좋은 명분이다 그랬더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뭐 지금 앞으로 왜냐면 이제 조합이 승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2단계를 더 거쳐야 돼. 최소 집값 올라가는 게 2단계 더 거쳐야 돼. 여기 언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어요. 공개적으로. 근데 뛰는 단계가 아직 더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공제하는 거하고 그럼 공제를 받았을 때하고 나중에 양도차익이 2억 3억 더 증가됐을 때 그걸 비교해 봐야 되겠지.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거. 그래서 지금 실무에서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대 압구정동이라든지 강남 타페 이 사람들 중에서 거주 못한 사람 이거 계속 고민해. 팔 거냐 말 거냐. 근데 우리가 그런 걱정해 안 해? 안 해요. 얼마나 좋아. 까불고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잡으시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요게 추가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내년부터는 요걸 거주를 못하면 8% 적용 대상이 아니라 올라가는가? 2% 적용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 좀 잡아두시고요. 됐어요. 요 정도면 돼. 장기부 특별공제는. 계산 문제까지는 안 나올까? 계산 문제까지는. 그 대신 요 2%, 8%, 특히 3%에서 몇 프로 줄었어?
2%.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자, 12년 보유했어. 몇 년? 12년. 자, 일반적인 게 12년. 그럼 몇 프로가 되겠죠? 장기보유 투표 공제가. 작년까지는 몇 프로였지만 최대가 30%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2% 줄어드니까 2는 4 얼마? 24%. 작년까지 몇 프로였냐? 30%가 돼버렸다. 12년을 보였다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12년을 보였을 때 작년까지는 1년당 3%였으니까 3일은 326, 36%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였지만 30%였지만 올해부터는 몇 프로 다운됐으니까 2% 다운됐으니까 2년가 몇 프로? 24%죠. 그만큼 공제율이 커져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비과세를 받지 못하면 뭘 최대한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 장기 보유 투표를 최대한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은가. 그래서 지금 다주 고가 주택일수록 요거를 잘 이용한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실무 나갔을 때도 고객한테 이런 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그냥 전화만 거는 공인중개사는 레벨이 자체가 다른 거지. 저놈의 공인중개사는 맨날 물어만 보면 어디다 전화를 걸어? 지가 대답 안 해주고. 자, 잡으시고요. 이제 보유기간 계산 갑시다. 여기서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주의할 것만. 자, 몇 년 이상 보여야 된다고요? 3년 이상? 그럼 이때 3년 이상 보이는 그 주택 등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부터 언제까지죠? 양도일까지죠. 뭐 이거 당연한 거죠. 자, 근데 예외를 잘 보셔야 돼요. 시험은 항상 예외야. 보유기간 계산 나오면 예외 물어서 예외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게 바로 뭐예요? 증여 2월 과세죠. 나왔다. 증여 2월 과세.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증여받은 자산은 양도해서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요, 여러분? 증여받은 날. 그런데 뭘 적용하면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얼르가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 증여자의 당초 취득한다는 거.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유기간 계산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겁니다. 근데 저 같으면요, 이거 안 물어봅니다. 왜 안 물어보냐? 이미 노출 몇 번씩 됐는데. 그럼 아직 노출 안 된 게 있어요. 바로 요거죠. 뭐, 관리처분 계획 인가전, 양도차 이건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조합원에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전 또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전 양도처를 한다고 했죠? 그럼 요때 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전 양도차에게 보유 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기서 좀 조합원 입주권 자체로서 장기 보유 투표를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를 양도한 걸 봐서 주택을 양도한 걸 봐서 그러니까 주택을 양도한 걸 보아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주택으로서의 보유 기간을 계산하는 겁니다. 주택으로서 보유가는 바로 기존 주택 건물과 토지를 보한 날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야?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등까지죠. 이거는 민감하게 반응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해도 큰 무리는 없어.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여기. 그럼 이걸 출제는 어떻게 장난치냐? 이렇게 장난치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이렇게 장난칠 수 있는 거죠. 출제에는. 아니다. 주택으로서 보유 기간을 계산한 거니까 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을 계산한 거니까 기존 주택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다. 그래서 이걸 출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부터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일까지로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체킹하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가 요게 더 중요하다. 보유기간 계산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상속세비 증여세법상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자산. 자, 이때는 상속 개시이 아니라 언제 여러분?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까지 책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2번이 제일 중요한가? 보유기간에서는 여기서는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잡으시고요.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합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자, 이제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양도 소득 금액. 이제 여기서 뭘 제가 말하고요? 양도 소득 이제 무슨 공제야? 기본 공제죠, 기본 공제. 아까 뭐 해줬으니까 특별 공제 해줬으니까 이번에 무슨 공제? 기본 공제. 나온 금액 우리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양도소득 과세표준. 외우고 계신 거죠, 여러분, 지금? 예,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 금액 계산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뭘 처음하자? 기본 공제 차감하자.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왔다? 과세표준 나왔다. 그 얘기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양도소득 기본 공제 합시다. 양도소득 기본 공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냥 종합문제용 대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표 하나. 특별 공제는 별표 3개지만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우리가 양도소득 기본 공제 정리하려면 몇 가지냐? 2가지죠 뭐. 뭐하고 여러분? 공제 대상과 뭐죠? 공제 금액이죠 뭐. 우리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론 정리죠 지금이. 그래서 다른 과목도 여러분 다 좀 6월 말까지는 좀 긴장하셔갖고 밀린 공부 좀 다 보충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7월 달부터 문제 풀이할 때 못 쫓아옵니다. 결국 개인 간의 차이는 여러분 7월부터 차이가 납니다. 6월 말까지는 뭐 이론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공부를 하나 안 하나, 수업을 열심히 들었나 안 들었나, 뭐 그거 관계없이 그냥 앉아있다 가면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문제냐? 이게 7월 달부터 문제입니다. 7월 달부터. 문제 풀이한테 못 쫓아. 이론을 모르는, 이론 모르면 문제 못 푸는 거죠. 뭐 가끔가다 이상한 분 질문하시거나 이상하게 대답하면 돼. 아, 기본 이론을 알아 뭐 문제 풀지. 기억이 나야지. 외운 게 있어 뭐 문제 풀지. 그럼 이제 7월부터 문제 안 풀리죠? 남들은 막 쫓아가고 있는데 나는 몰라. 하나도. 그러면 틀렸구나. 본인이 알아. 틀렸구나. 틀렸구나.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빠지는 거죠. 내년을 미뤄야지. 그럼 또 1년 가는 거야, 여러분. 1년 가는 거 아주 금방이야. 나의 의지와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네, 정말입니다. 참 이제 1년 또 훅 가는 거야, 훅 가는 거야. 자, 그래서 기본 공제, 공제 대상과 뭐 여러분? 공제 금액. 역시 저는 공제 금액이 더욱 중요하다. 자, 공제 대상 확인합시다. 양도소득 무슨 공제 여기는? 기본 공제. 그러니까 얘는 누구나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뭘 양도했느냐를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기본 공제가 안 물어. 그래서 얘는 양도자라면 다 해줘. 그래서 양도자면 다 해준다. 즉 양도소득세, 납세 뭐냐면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물건을 보고 공제하는가 사람을 보고 공제하는가? 사람. 그래서 얘는 무슨 공제야? 인적 공제입니다. 그랬죠.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요에 대응돼서 무슨 공제라는가? 물적 공제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물적 공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물건이 있다면 해준다 말해서 얘는 사람 보고 공제주다. 무슨 공제? 인적 공제죠. 그래서 얘는 뭘 양도했느냐는 묻지 않아. 양도 물건, 보유기간 물어묻지 않아. 묻지 않죠. 이게 특별공제가 다른 거죠. 특별공제는 뭐 양도해서 몇 년부에서 이거 물었어 안 물었어? 물었지만 얘는 기본공제니까 그거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뭐만 아니면 돼? 그죠? 뭐만 아니면 돼?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돼.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돼. 그럼 저는 강조한 게 이거죠. 무슨 양도면? 미등기 양도면 우리 아까 어디에서도 공제 제외됐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외됐죠? 또 뭐도 안 해주는가? 기본 공제도 안 해주고요.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는 특별 공제, 기본 공제, 공제 금액 자체가 없죠. 그러면 특징, 공제 금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양도책이 그대로 뭐가 돼버려? 양도소득 과표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미등기 양도는 얘도 못 해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안 해줘,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안 해줘. 그러니까 공제 금액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양도책이 그대로 뭐가 되고? 양도소득 금액이 되죠. 그리고 양도소득 금액이 그대로 뭐가 되는가? 양도소득 과표가 되는 거예요. 뭐일 때? 미등기 양도일 때. 그 미등기 양도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을 때
이렇게 물어보시죠. 미등기 양도액은 양도차액이 양도소득 금액이며 이것이 양도소득 과표가 된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이해하셨죠? 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제금액 갑시다. 여기 있죠. 자, 공제금액에서는 우리는 양도자산별 구분 공제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소득별 구분 공제. 소득별 구분 공제. 이걸 출신 살짝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양도자산별로 바꿀 수 있으니까 확인하는 습관 들이시고요. 확인하는 습관. 양도 물건별로 구분 공제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소득별 구분 공제다. 그럼 이때 소득별로 구분할 때 소득별 구분은 몇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봤던 실물 자산성 성격을 띠는 뭐? 부동산 등가. 예외적 과세 대상이 뭐? 주식 등가, 파생 상품.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집중적으로 요거만 했었던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기본공제는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에서 부동산 등 양도소득금액 합계에서 연간 얼마를 받아? 1년당 얼마? 250만 원 받는 거죠. 또 이거와는 별개로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에서 연간 얼마? 250. 또 이거와 별개로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에서 얼마 역시 250을 받죠. 그럼 결국은 1년에 공제받으시는 금액은 얼마라는 얘기야? 750만 원이라. 그 얘기죠. 그럼 내가 부동산을 토지 하나 양도했고, 건물 하나 양도했고, 또 아파트 당첨권 양도했고, 또 골프 회원권 양도해서, 그럼 그거 합해서 얼마 받는가? 250이죠. 하여튼 부동산 등에서 그냥 250이야. 근데 이거와는 별개로 뭘 양도했으면 주식은 성격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따로 얼마 받으라? 250. 얘보다 더 위험한 놈이 뭐야? 파생상품 있죠. 이놈은 또 따로 받아 이제. 원금을 손실 봤으면 원금 전액 손실 보는 거고, 얘는 원금을 초과해서 손실 보는 거고, 부동산은 원금을 지키고 있죠.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안정성이 높죠. 수익성이 떨어지죠. 얘는 위험성이 큰 대신 수익이 커지죠. 얘는 아주 대박, 양박. 쫄딱 막하거나 쫄딱 대박 나거나, 쫄딱 막거나 대박 나거나, 그거죠 뭐. 자, 마지막. 그런데 이러한 양도소득 기본제는 국내 자산은 물론이지만 뭐에 대해서도 국외 자산에서도 양도소득 기본제는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얼마? 국외 부동산 250. 그 다음에 국외 주식 따로 얼마? 250. 그런데 마무리합시다. 뭐는? 파생상품은 국내외로 구분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합해서 얼마? 250.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얘는 국내외 합산, 국내 거와 국외 거를 합산해서 공제 준다. 그럼 결론, 국외 자산 순수하게 얼마 추가받을 수 있어? 500이죠, 500. 그럼 결국은 이론상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야? 1250만 원이죠. 그럼 올해 우리가 1년당 얼마 받아? 250만 원 받아. 그럼 250만 원 공제를 받고 나머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 2월에 공제받을 수 있나? 아니야. 양도소득세는 결론, 양도세는 뭐입니다? 2월 공제가 없어. 즉 올해 하지 못한 걸 다음 연도 미뤄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어.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달력이 끝나면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매년.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네. 당해년도에 부동산을 양도 시기를 달리해 2번 양도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5월 4일 날에 토지 한 번 양도했다. 그 다음에 2019년 8월, 7월 휴가 언제가 우리? 여러분 휴가 없죠? 휴가 갔다가 바닷가에서 저한테 걸리면 그냥 거기서 묻어버립니다. 하여튼 제가 바닷가 순찰 돕니다. 순찰 도다가 적발되는 즉시나 바닷물에 빠뜨려갖고 못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있어 없어? 없어. 여름 휴가 없는 대신 시험 합격한 다음에 겨울에는 따스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요. 양도 시기를 달리하여 2번 양도했대.
뭐와 뭐를? 토지와 건물을. 그래도 이거 합해서 기본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는 얘기야? 250만 원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럼 이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250밖에 안 해주니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2020년도 2월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2월 제도 있다, 없다? 없다. 근데 2020년에 다시 양도했다. 2020년에 다시 양도했다. 그럼 다시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항상 양도소득 기본제는 양도소득 기본제가 아니라 양도소득은 항상 영년주의 가세야. 달력이 바뀌면 새로 하는 거 항상. 예, 그래서 소득을 형성하는 기간이 항상 달력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공제 방법에서 우리가 하나, 최근에 이런 게 시험에 나왔죠. 두 개를 양도했는데, 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무슨 대상이냐? 감면 대상이고요. 얘는 감면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 먼저 양도한 게 무슨 대상이야? 감면 대상. 그럼 일단 2019년 5월 4일자로 양도했던 얘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일단 여기서 얼마 받아? 250을 받아야 돼. 일단 여기서. 이것밖에 없으니까. 얘가 감면 대상이냐 아니냐 관계없이 일단 250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올해 또 추가 양도했어. 근데 추가 양도한 놈은 감면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이때는 어떡하냐? 요 감면 대상에서 공제받았던 뭐를 기본 공제를 뭐하고 취소하고 어디서 받으라는 얘기야? 비감면 대상에서 250만 원을 공제받으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무슨 대상가?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을 몇 개 사용했으면 두 번 이상 양도했으면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에 두 번 이상 양도했으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감면 대상에서 공제받지 말고 어디서? 비감면 대상에서 공제받으라. 요거 놓치면 안 돼? 예. 그럼 얘는 요 2019년 5월 4일 날 양도했던 요걸 공제한 걸로 양도소득세 계산했겠죠. 근데 2019년 7월 달에 다시 건물 양도하면서 여기서 기본 공제했던 거 뭐하고 취소. 그리고 일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얘는 과표가 다시 어떻게 돼? 250만 원만큼 증가되겠죠. 공제 안 하니까. 그러면 과표가 올라갔으니까 세율도 어떻게 돼? 올라가겠죠? 그러면 얘는 양도세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왜냐면 당초는 250 받은 걸로 계산했는데 다음에 비감면 대상을 추가 양도해서는 여기서 공제받던 거 어떡하고? 취소. 기본 공제 취소. 여기서 받으란 얘기야. 그러면 얘는 양도세 다시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근데 얘는 특징이 무슨 대상이야, 지금? 감면 대상이니까 추가 250 과표가 늘어나도 세액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차라리 여기서 더 250을 받는 게 효과적이다, 이죠. 그래서 결론 낼게요. 당해연도에 무슨 대상가?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 그게 여러분 373쪽 보죠. 공제 방법의 양가로 1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 금액의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른 무슨 대상? 감면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그때는 다시 그 밑줄 쳐져 있나요? 감면 소득 금액 외의 양도소득 금액. 이거 한 줄로 묶으랬죠? 감면 소득 금액 외의 양도 소득 금액 밑줄 쳐. 그리고 이게 무슨 대상이야? 비감면 대상에서 먼저 공제하고 다시 밑줄 감면 소득 금액 외의 양도 소득 금액 중에서는 즉 비감면 대상 중에서는 둘 중에 어떤 거?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어떻게 하라? 순차 공제하라. 얼마까지? 250만 원이 될 때까지 순차 공제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예. 여기까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죠. 이제 374조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진입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서 안 나오기를 바라야 됩니다. 안 나오기를. 그런데 나오면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그래도 그나마 무난한 게 바로 뭐냐면 고가주택이죠. 자, 갑시다. 고가주택. 얘는 작년, 재작년 계속 나왔죠. 특징은 뭐냐면 재작년 이전에는 요 고가주택 양도책 요 계산 한 문제로 나왔는데 작년에는 보기지문 나오죠. 보기지문. 어쨌거나 자 특별공제에서 무슨 주택? 고가주택. 자 고가주택이 뭐냐라고 이제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죠, 여러분? 예.
자, 고가주택이 가장 중요한 특징. 근데 여러분 자꾸 놓치면 안 돼. 이걸 써야지다. 무슨 요건을 충족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여러분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것은 대전제 조건이 뭐였을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거고, 비과세 요건 충족을 못하면 고가주택 구분 자체를 안 해. 왜냐면 일반 부동산과 똑같이 취급하니까. 내가 주택을 15억 원에 양도했어. 15억 원에 양도했어. 그럼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인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과세한테 무슨 계산하고? 안분 계산하고. 내가 15억 원의 고가주택을 양도했는데 양도한 당시 2주택이야. 그럼 비과세 요건 충족했어? 못했어? 못했어. 그러면 이때는 15억 원에 양도했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고가주택이 아니라 그냥 일반 주택과 똑같이 취급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고가주택 구분 실익이 있는 거고, 비과세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고가주택 구분 자체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고가주택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오는 거야. 그냥. 일반 주택과 똑같이 취급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특례 규정은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이라는 거죠. 그 원래 뭘 받아야 되는데? 비과세를 받아야 하는데, 무슨 주택이니까? 고가주택이니까 비과세를 해주고 안 해주고 뭐 하는 거야? 과세. 근데 이때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전액 과세가 아니라 무슨 계산해야 된다고 여러분? 안분 계산. 그래서 작년에도 고가주택은 무조건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은 뭐가 떠올려야 된다? 안분 계산 난다. 이거 그대로 시험에 나왔죠, 작년. 근데 개별 문제로 나오지 않고 보기 주문 하나 나와버렸어요. 이제 우습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안분 계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기 보이죠? 제가 차마 못 쓰겠습니다. 요거는 각자 알아서 놓. 빵꾸 노트. 그래도 해야죠. 양도 가액. 마이너스 9억 원을 뭐로? 양도가액.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양도가에서 빼는 9억 동그라미 치시고, 양도가에서 빼는 9억 원은 일반 주택을 뺀 거야? 고가주택을 뺀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여러분이 가장 실수하는 게 여기야 지금. 양도가에서 얼마 빼라고요? 9억. 그럼 요 9억 원은 일반 주택으로 일반 주택을 뺀 거야? 고가주택을 뺀 거야? 일반 주택가잖아. 이 9억 원은 일반 주택이잖아. 9억 원을 뭐 해야 돼? 초과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9억 원이라는 선을 넘어서야 고가주택이 되는 효과를 제가 뭐라 해서 여러분? 문턱 효과. 너 문 넘어오지 마. 선 넘으면 넌 도둑놈이 되는가? 그런 거죠. 어떤 선을 넘어오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 9억을 뺀 거는 일반 주택을 빼준 거니까 요거는 그대로 뭐 해주는 거고? 비과세. 그리고 9억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하는 거죠.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작년? 그냥 보기 지문 하나로 나왔어. 자, 양도차익이 4억 원이다. 얘를 12억 원에 양도한 주택이다. 그리고 얘는 비과세 요건 충족한 주택이다. 그러면 이 경우 과세되는, 아주 이제 써져 있어. 이때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3억 원이다. 그래 놓고 이게 보기 뭐 3번, 뭐 4번 이렇게 나오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죠. 그리고 보기 지문 하나 나온 거 아니야. 좀 얼마 양도차익이 얼마인데? 4억 원인데 얼마 양도했다고요? 12억 원이 양도했죠. 그리고 고가주택이라는 말을 살짝 숨기는 거죠. 출전 고가주택은 말 안 해. 여러분이 뭘 보고? 12억 원을 보고 이게 무슨 주택이네? 고가주택이네 라는 걸 여러분이 잡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 비과세 요건 충족했어도 비과세를 받고 못 받고 과세. 이때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3억 원이다. 맞아 틀려? 계산해봐야죠 이거는. 무슨 계산해봐야 돼? 안분 계산. 지금 제시된 양도차익은 얼마고? 4억. 이걸 다 과세한다고? 아니 안분 계산한다고. 양도가 얼마? 12억에서 무조건 상수 얼마? 9억. 9억 원은 일반 주택이야. 제발 좀. 그러면 12억에서 9억을 뺀 거 얼마 그러면? 3억. 3억 원은 다른 말로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이죠. 그게 바로 고가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거를 양도가 얼마? 12억으로 나누죠. 그럼 이거 얼마야? 또 계산해보죠, 우리는.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 그러면 4억 곱하기 1 나누기 4로 하니까 과세가 된 양도체가 얼마야? 1억 원이죠. 근데 여기는 얼마나 했을까? 3억이다 해서 맞아서 틀려서 틀린 지문. 이게 보기 지문 하나로 나온가? 계산 문제로 하나로 나온 게 아니라 보기 지문 하나로 작년 나왔던 거죠. 됐죠, 뭐. 까불고 있어. 그러면, 자, 요거 3년 보였다 봅시다. 3년.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갑시다. 양도체가 얼마 나왔어요? 1억. 그러면 몇 년 보였으니까 뭐 더 받을 수 있어? 예,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하자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얼마 나온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얼마냐 그 얘기야. 지금 일반 주택 양도책은 얼마지만 4억 원이지만 고가 주택 때 과세가 되는 양도책은 얼마야? 1억. 그럼 둘 중에 어떤 걸로 가지고 해야 되는가? 1억을 이걸 갖고 해야 되죠. 왜냐면 양도책 자체를 얼마만 과세하니까 1억만 과세하니까. 그럼 양도책 얼마? 1억 원. 이걸 기준금액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보유 연수 몇 년? 3년. 자, 곱하기 이제 저기 어디 있어? 2%짜리야? 8%짜리야? 응? 8% 해줘야 돼? 왜 2%가 아니라 8%야? 그렇죠. 1세대 1주택이잖아. 1세대 1주택이니까 3년 곱하기 8%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제는 몇 프로 되는가? 24%가 돼야죠. 24%. 그러면 결국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얼마 되는가? 2,400이 되는 거죠. 그럼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냐 물어보면 출제원이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출제는 이걸 살짝 숨긴 거죠. 네가 양도처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풀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 되는가? 1억에서 2,400을 뺀 얼마? 7,600만 원이 되는 거죠. 뭐. 끝이야 뭐. 별거 있어 지불? 그럼 이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얼마 줘야 되는가? 이것밖에 없다. 당해년도 양도자산은 얘밖에 없다.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안분 계산해? 아니 그냥 전에 250 다 받으라고. 얘는 명색이 무슨 공제니까? 기본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 얼마? 250을 빼면 뭐가 나온 거야 이제? 과세표준 나온 거죠. 다 해버렸네 뭐. 어이 참네. 별로 신기하지 않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예, 됐어. 그래서 고가주택은 이걸로 게임 끝이야. 그리고 제가 그림까지 그려놨죠. 375쪽에. 정말 장애의 정신을 한 땀 한 땀 선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그린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림 아무것도 그린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거 지금 뭐 편집하는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선생들이 하는 거야 지금. 아우 힘들어.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못했을 때와 충족했을 때 비교표 박스 계산 비교해놨죠? 예, 그거 한번 좀 보시기를 바라는데 그림을 보시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자, 뭐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저는 377쪽을 좀 보고 정리를 하라라고 하고 싶은데 이거 보니까 이상하게 안 봐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만들어서 비교해서 해놨더니 더 돌아버린대 이거 보면. 그러면 부담부 증여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저는 자꾸 이게 나올 수 있어서 그러는데 자 부담부 증여 어디로 가야 되나? 갈 데가 없네. 자 이거 지워도 되겠죠? 예. 부담부 증여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그냥 계산 문제 나오면요 이렇게 할까? 그냥 틀을 잡고 안 되면 외워. 어차피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뭘 물어보면 양도 차익을 계산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 양도 차익은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뭐해서? 양도 가액에서 뭐 빼고 취득가액 빼고 취득가액 빼고 그 기타 필요 경비 있으면 이거 빼서 뭐가 나오는 거 여러분? 양도 차익이죠.
자, 요거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의 양도차익을 물어보면 그냥 양도가액 그냥 뭘로 끌고 오면 되고 수중자의 채무 인수에 끌고 와. 그래서 수중자의 채무 인수액 제비도 여러분 얼마 떠안았죠? 2억 대출금 2억 떠안았죠? 그럼 제 2억 대출금 떠안는 게 무슨 가액이 된다고? 양도가액이 된다고. 여기서 이제 뭘 빼는 거야? 취득가액을 빼는 거죠? 요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다가 딱 하나만 뭐 유상비율 요것만 이해하면 돼. 요것만. 요거야 요거 별거 없어. 그 유상비율은 당연히 증여 당시 가액에서 채무 인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죠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네. 제가 얼마짜리 드렸어요? 5억짜리. 그럼 5억 원에서 지금 채무 인수액이 얼마였어요? 2억. 그럼 5분의 2 하냐? 그 몇 프로야? 40%. 40%만 인식하라고. 뭘. 기타 필요경비 나왔다? 자본적 지출가 양도비 나왔다? 그럼 얘도 역시 무슨 비율만큼만? 유상 비율만큼만 인식하라고. 그래서 요거를 어디서 빼라고? 채무인수에 빼라고. 이게 바로 양도 차익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 그냥 양도가액은 그냥 그대로 수준자 채무인수에 끌고 오고 당초 취득가액 기타 필요 경비만 주의하라. 얘는 전액 인식이 아니라 뭐다? 유상 비율만큼만 인식한다. 요것만 신경 쓰라고. 요것만. 끝이야. 그러면 나머지 빼기야. 뭐 어떡하라고 더 이상. 자, 그 다음에 377조 보면 여러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 상속 재산 특례 나와 있죠? 들어가지 마. 이건 어차피 우리 상속세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상속세와 관련된 가업 상속 재산 특례를 물어보면 이건 어부설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물어볼 건 아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 있느냐 379조 4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서로 증여받은 자산은 2월 과세 별표 3개 여기 또 올해 개정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분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